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지식생활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상현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 젊을 때는 조금만 굶어도 금방 살이 빠졌는데 왜 신살이 넘으니 아무리 덜 먹고 열심히 걸어도 살이 안 빠질까요? 오히려 뱃살만 늘어나는 것 같아 답답해 죽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땀 흘리며 걷고 저녁 식사는 굶기 일수인데도 체중계 숫자가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것 같아 속상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덜 먹고 더 움직이는데 왜 나이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고 뱃살만 늘어나는 걸까요? 이 고민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50대 이상 분들이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 하시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곤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50대 이후의 다이어트에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어트 상식이 50대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그리고 먹는 양을 줄여도 소용없는 나이살의 진짜 비밀을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50대 이후 건강하게 살 빼는 핵심 식단 원칙과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숨은 적도 살짝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이처럼 소중한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다음 편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살이 찌는 방식도 살을 빼는 방식도 젊은 시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나이살이라고 부르는 이 살은 단순히 살이 찐 것을 넘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아주 특별한 살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이 낡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속의 여러 기능들이 점차 효율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변하는 이유는 바로 나이살이 원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정교한 공장들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50대 이후가 되면 이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니 예전에는 쉽게 처리하던 일도 버거워지고 결국 우리 몸에 살이 쌓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먼저 말씀드릴 변화는 바로 기초대사량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며 잠자는 동안에도 소모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빠지는 살의 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웬만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바로 이 기초대사량이 높았기 때문이죠. 몸속 엔진의 배기량이 커서 연료를 많이 소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초대사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난로처럼 끊임없이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하죠. 근육이 많으면 난로가 커서 많은 연료를 태우고 근육이 적으면 난로가 작아서 적은 연료만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5살부터 매년 1에서 2%씩 근육을 잃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20대 근육량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양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나이살의 주범이 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100칼로리짜리 과자 하나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은 그 과자를 처리하고 남는 에너지가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100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0이 남았던 거죠. 그런데 50대 이후가 되어 기초대사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똑같은 과자 하나를 먹어도 몸이 소모하는 에너지는 80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남는 20의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여 나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면 신진대사 자체가 느려져서 살이 쉽게 찌고 같은 활동을 해도 더 적은 칼로리만 소모하게 되니 먹는 양을 줄여도 살이 빠지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육량 감소와 기초대사량 저하는 50대 이후 다이어트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몸속의 여러 중요한 호르몬들이 크고 작은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식욕, 지방 축적 등 다이어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변화는 바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젊은 시절 우리의 성장과 발육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30대부터 10년마다 약 14.4%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신진대사 자체가 덜 활발해지고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근육이 줄어들며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로 변할 수 있어 다이어트가 더욱 어려워지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성호르몬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크게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젊은 시절 지방이 허벅지나 엉덩이처럼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지방이 주로 복부, 즉 뱃속에 쌓이면서 뱃살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마른 편이었는데도 50대 이후에 유독 뱃살만 나온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근육량 유지와 지방 감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지방을 태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줄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고 지방은 쉽게 쌓이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욕을 조절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호르몬들의 균형까지 깨지기 쉽습니다.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같은 양의 인슐린에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는 남는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우울감, 불안감, 수면 부족, 만성 피로와 같은 심리적인 변화까지 동반하여 우리의 다이어트 의지를 꺾고 스트레스성 폭식이나 식욕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50대 이후의 다이어트에는 복합적인 호르몬 변화라는 큰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호르몬의 변화는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이어트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대사량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은 50대 이후 우리 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이살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건강에 더 해로운 방식으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나이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복부지방, 특히 내장지방의 증가입니다. 젊을 때는 주로 피부 바로 아래에 쌓이는 피하지방이 많았다면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들고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장기 사이에 끼어드는 내장 지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넘어 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난다는 것은 몸속에 염증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 둘레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살이 찐 것이 아니라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살은 젊을 때처럼 특정 부위만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구성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몸은 더 무겁고 둔해진 느낌이 들거나
예전 옷이 맞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는 근육량은 줄고 지방량은 늘어나는 이른바 마른 비만이나 근감소성 비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말라 보여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러한 체성분 불균형은 건강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지방만 많아지면 같은 체중이라도 신진대사는 더 느려지고 활동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50대 이후 다이어트는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대사량 저하, 복잡한 호르몬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내장 지방 증가라는 총체적인 신체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의 다이어트 상식에 갇혀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5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방법을 바꾸는 지혜로운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50대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걷기 운동보다 현명한 식단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땀 흘려 걷거나 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운동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염증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식단 관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더 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이어트는 운동이 80%, 식단이 20% 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식단이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되는지 그 비중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이 비중이 다이어트에 훨씬 중요해집니다. 음식 섭취 과정 소모 에너지는 약 10%를 차지합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죠. 우리가 흔히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신체 활동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서 소모하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50대 이후의 체중 관리에서 식단 조절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리 칼로리 소모를 늘리려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체중 감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으로 20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식단을 통해 80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 섭취 자체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이 체중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즉, 50대 이후에는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이는 방식보다는 더 현명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먹는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다이어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굶거나 적게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무리한 저열량 식단이나 극단적인 식단 제한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연료를 아끼겠다고 시동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동을 끄면 당장은 연료가 덜 들겠지만 결국 차는 움직이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시동을 걸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아예 고장 날 수도 있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는 줄이고 반대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는 늘리면서 식욕을 더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참다 못해 야밤에 냉장고 문을 열고 폭식으로 이어지거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이어트를 할수록 몸이 살찌기 쉬운 체질로 변해버리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요요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무리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등 중요한 영양소 결핍을 유발하여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모발 성장, 저해, 치아 및 잇몸 건강 악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위험 증가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 변비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불편한 증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담석증이나 식이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살을 빼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따라서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 방식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 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50대 이후에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하게 먹는 양 줄이기를 넘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 위주로 드십시오. 현대인의 식탁에는 수많은 가공식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맛과 편의를 위해 설탕, 몸에 좋지 않은 지방, 그리고 여러 인공 첨가물 등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가공된 물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불필요한 지방으로 쉽게 축적되게 만듭니다. 반면 연어, 신선한 채소, 견과류와 같은 자연식품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지방,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몸속에 불필요하게 쌓일 염려가 적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어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은 우리 몸이 가장 잘 알아보고 흡수하며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돕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집중하십시오. 50대 이후의 체중 관리는 단순히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 효율을 가장 좋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감소와 호르몬 변화로 기초 대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칼로리, 즉 하루 1200칼로리에서 1800칼로리 정도는 섭취해야 활동량을 유지하고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거나 소화기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식사 접시를 나눴을 때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방법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접시의 절반은 신선한 채소로 채우고 4분의 1은 살코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현미밥이나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식단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군것질을 막고 혈당을 안정화하여 지방이 쉽게 쌓이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처럼 50대 다이어트는 먹는 것의 양보다 질을 높이고 어떻게 먹느냐의 지혜를 발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0대 이후에 왜 살이 잘 안 빠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다이어트 원칙인지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과거의 방식에 갇혀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0대 이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와 젊은 시절의 다이어트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과 호르몬 균형이 변하고 이것이 바로 나이살이라는 특별한 살을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대 이후의 다이어트에서는 단순히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현명한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무리하게 굶는 저열량 식단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요요를 부른다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1편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50대 이후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질 좋은 음식을 현명하게 먹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고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살을 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50대 다이어트의 근본적인 원리를 아셨으니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갇혀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내 뱃살과 내장 지방을 녹일 수 있을까? 다음 2편에서는 50대 뱃살, 내장 지방 녹이는 기적의 밥상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뱃살과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최고의 음식들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50대에 맞춰 건강하게 살 빼는 구체적인 식단과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